8번째 발표자인 관세인재개발원 권상혁 교수께서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 과정을 소개할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권상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낡은 규제에 대한 개혁과 새로운 디지털 방법을 통한 혁신을 스마트 혁신이라고 부르며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스마트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맨 앞으로 넘겨주시고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이 날아갑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일매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와 여행자 정보를 통해 우범자를 찾고 위험 물품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관세행정 빅데이터 플랫폼 CDW 커스텀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내는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직원들에게 데이터 분석이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민원 처리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쌓죠.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위험 물품을 선정해요. 용의자 추적도 지원하죠.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요? 도구에 필요하니까 수치 뽑는 법을 배우러 가요. 다 몰라도 돼요. 쓰는 기능은 뻔하니까요. 과장님이 하라고 해서 왔어요.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 이대로 괜찮을까? 넘겨주세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더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용 수치 뽑기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인 CDW는 수출입 통관자료, 여행자 정보 등의 내부 자료와 국세, 외환, 출입국 자료 등의 외부 입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관세청 직원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책을 꺼내 읽듯이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세청의 주요 업무, 마약 적발을 위해서는 우범 여행자와 위험 물품을 선별하는 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송하인, 수하인 정보 등의 7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조회하던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즉, 개인 화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지재권, 침해 물품 등을 사전에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원동력이 바로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 과정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사전학습, 본교육, 사후학습, 심사, 심화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전문가로의 학습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는 과정의 의의와 특징, 과정의 소개, 마지막으로 교육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가 관세청의 핵심 역량을 다루는 만큼 마스코트, 마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청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마타예요. 오늘 발표 연구사님과 열심히 할게요. 이 과정은 데이터 분석 초보 학습자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전문가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 이후 업무 현장 기반의 관세청 최초의 통합학습 자료 디지털북을 개발했습니다. 둘째, 핵심 인재의 지속 성장형 학습 여정을 위한 나선형 러닝 저니 프로세스를 개념화 및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설계 개발 단계의 통합 기반 예비 타당성 점검을 마련하고 성공 사례 기법을 추가하여 전문성이 선순환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적 효과를 넘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개인 성장 동력 및 조직의 학습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과정은 교수 설계의 기본 프레임인 에디 모형을 기반으로 기관의 혁신 모델 에띠의 단계에 따라 개발했습니다. 에띠의 모형은 설계와 개발 단계를 통합하며 D가 아닌 D로 네이밍한 우리 엄마의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 또한 실행 전에 재검증 차원에서 타당성 점검 단계를 추가 배치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 분석에서는 단연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였고 수준별 도구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디지털북의 개발과 학습자의 전문성 고도화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7단계 분석을 기반으로 순환식, 이원화 통합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은 정책, 조직, 디지털 역량이라는 거시적 측면이 기존 교육, 설문, 우수기관 사례라는 미시적 측면과 루프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현장을 총체적으로 바라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인사이트가 발생하였을 때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균형감 있는 조정으로 지속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 측면에서 고려한 디지털 역량 모델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디지털 역량을 기초로 설계했습니다. 이 역량 모델을 통해 이해, 활용, 개발 및 고도화라는 수준별 교육 설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다수의 요구가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요구도, 수요도, 활용도를 통해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혁신을 교육적으로 움직여야 될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리치 요구도 조사를 통해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1, 2위는 고급 분석 스킬을, 3, 4위는 업무 적용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단계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해 5가지의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운영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 설계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는 요구 분석과 설계 방향을 바탕으로 3단계 과정을 통해 5가지 핵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설계 단계 첫째, 목표 기반 모듈 및 코스맵으로 구성하여 명확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에 기반하여 필요 역량을 전문가들과 함께 일부 선별하였고 지식, 기술, 태도, 적용을 위한 목표와 모듈을 연계하여 학습의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코스맵은 PPP 구조로 데이터 분석과 동일한 절차인 문제의 이해, 분석 실행, 결과 도출을 모방하며 유사하게 교육에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학습 모듈 및 수준에 적합한 교수법을 매칭하여 학습의 효과를 고도화하였습니다. 9개 과목을 퀴즈, 실습, 스토리텔링, 사례 등 7가지의 교수 방법과 매칭하여 수준별 효과적인 전달에 주력하였습니다. 설계의 마지막은 교육 내용 및 평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분석 도구 이해를 위한 사전 학습을 시작으로 본교육, 사후학습,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택형의 심화 교육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지속 개선될 수 있게 적합한 평가 및 점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 단계 3가지로 탄생한 교육과정은 5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관혁신 모델 에띠와 설계 프레임워크 및 매뉴얼 적용으로 전략적인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혁신 모델 적용에 따라 예비 타당성 점검 배치를 통해 설계와 개발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 실행 전에 리스크를 최소화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원의 설계 프레임워크와 자체 과정 개발 검토 매뉴얼도 충실하게 함께 적용했습니다. 둘째, 나선형 러닝전이 5단계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속하였습니다.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과 러닝전이 학습 여정, 개념 합성으로 분석의 입문부터 전문가의 위치까지 이르도록 지속 성장형 학습 여정의 개념에 맞추어 매칭하였습니다. 셋째, 앵커드 수업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교수 전략은 실제 상황 제시를 통해 문제의 탐색 및 해결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학습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앵커 제시에서의 스토리텔링, 문제 탐색에서의 스스로 질문 설정, 도구 활용에서의 능동적인 탐색 등 학습에서의 몰입과 유의미한 경험 생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업무 현장에서도 학습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북을 설계한 점입니다. 학습이 끝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어갈 수 있게 집합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세부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용 마이크로러닝 영상의 삽입과 함께 노트 필기, 하이퍼링크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만족도, 현업 적용도 측정만으로 환류하는 일반적인 평가 체계를 넘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에서 전문가로 육성하여 과정 설계의 피드백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환류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만족도, 현업 적용도 평가의 전후로 예비 타당성 점검과 SCM, 성공 사례 기법을 더하여 학습자가 교육의 기여자로 확장되는 경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정 개발입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수준별 목표를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하고 실제 업무 데이터 기반의 예제 풀이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적용에 초점을 맞춰 관세청, 맞춤형, 강의 교환 및 학습자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과 업무가를 한 공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관세행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리뉴얼하였습니다. 업무 중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자료 사전과 전자 리플릿을,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셀프 러닝을, 동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에서 귀감이 될 만한 우수 사례를 한 곳에 살펴볼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이후에도 업무 현장, 아니 집에서도 학습자가 원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북을 개발하였습니다. 마타가 접속 방법과 학습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북 사용 영상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틈새 학습으로 입장, 교육 분류에서 알고리즘 디지털북을 선택합니다. CDW로 입장해요. 바로 목차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서브쿼리 학습해 볼게요. 저번에 썼던 필기가 있네요. 하단에 그리기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예제풀이 강의 영상도 있네요. 이번에는 단면, 양면 보기 기능이에요. 양면 보기, 단면 보기, 노트 필기도 가능해요. 북마크 기능도 빠질 수 없겠죠? 내 목록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럼 이제 배웠던 내용을 인쇄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본 교육과정은 내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내부 강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고 실시간 흐름의 교육에서 학습자 간의 격차 완화를 고려하여 보조 강사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평가 도구는 연속적인 동시에 인과적인 평가 흐름으로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사전학습, 본교육, 사후학습까지를 필수 단계로 심사인 경진대와 심화교육을 선택 단계로 구성하여 총 5단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교육생 모집이 완료되면 이러닝 학습이 시작되고 3일간 실습 중심의 본교육과 디지털북으로 사후학습을 자율적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경진대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 및 선별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생의 학습 과정이 필수에서 선택 단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만큼 교육생을 위한 현장의 운영도 사전 준비와 교육 운영,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3단계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학습자 케어를 통해 학습자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육 운영에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의 추진으로 디지털 기술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생 및 강사진에게 보내던 강의 안내서, 교환 등 송신 작업에 RPA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담당자의 피로도를 줄였습니다. 특히 사후학습용 디지털북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 태블릿을 구매, 매뉴얼과 소개 영상 제작 등의 운영진의 성의 있는 관리를 보고 교육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24년 376명, 25년 상반기까지 213명, 총 인원 58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교육입니다. 요즘은 성장에 관심 있는 교육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서 정말 사람들이 많아지고 참여 연령층이 다양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교육평가입니다. 교육평가는 각각의 상황별 목표 충족만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여 실행했습니다. 교육 실행 전에 요구도 재검 등의 예비 타당성 점검, 매일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입교 시점의 사전 진단, 퇴교 이후 현장에서 사후 진단으로 현업 적용도를 통해 업무의 개선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SCM 평가인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예비 전문가의 풀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교육에 학습 경험이 있는 내부 전문가들을 통해 측정하였던 예비 타당성의 점검은 교육을 한층 더 학습자에게 밀접하게 해줬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의 변경, 디지털 겸임 교수의 신설, 성취도 평가의 도입 등 교육을 위해 고려한 주요 안건 6가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과 담백한 의견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순추천 지수인 NPS, 현업 적용도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업 적용도의 업무 지식 수준이 사전 대비 사후 평가 점수가 크게 상향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SCM 과정으로 진행했던 경진대회 심사 결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수상 실적이 재작년에는 80%를, 작년에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 중 23년에는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수출 유망 기업 120개사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수출의 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4년은 교육생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관세인재개발원의 교육을 이수하고 단연간 현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국제 우편과 특송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등 우범 화물 탐지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과거 방식으로 85시간이 소요될 분석 시간을 단 12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고 마약류 201건, 총 237kg을 적발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분야 겸임 교수로 위촉되어 동료들에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사람이 조직에 기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대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 정도라면 올해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AI로 복원해 봤는데 AI 기술이 교육생의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장, 교육 효과입니다. 교육 효과는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수요자 측면에서는 실무 사례 기반 교육, 경진대회 개최, 디지털북을 지원하여 업무에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설계, 개발 단계의 통합, 나선형 러닝 저니의 개념화 등 HRD의 이론과 실천을 연결한 도전으로 실용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관세청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가 우리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국회 등 유관부처의 활용 데이터가 되면서 모두 우리만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디지털 분야의 교수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 관세청의 핵심 가치로서 성장하는 학습 조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점이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열화와 같은 교육에 대한 인기는 교육생의 증가와 함께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데이터의 분석 역량은 결국 공공 데이터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작년 기준으로 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외 행사인 세계관세기구 WCO RTC 기관장 회의에서 우리의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 전문가 자격 인증 제도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겸임 교수에게는 조직도의 디지털 배지 개시를 통해
전문가 인증 및 성장의 동기를 유발하고 눈치 보지 않고 강의나 자문 등의 전문가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제고하고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 교육 정말 최고였어요. 역시 관세청 교육 믿고 듣는 명품 클래스네요. 마타가 칭찬할 만큼 좋은 교육이 되었던 건 교육생 한 명 한 명의 진심 어린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교육이 끝난 늦은 밤까지 배움을 이어가던 열정과 마음이 다른 조직에도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로 현장을 이해했으니 분석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단순히 분석 도구를 배우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를 통찰하는 전문가로 노하우를 쌓고 나누며 공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청중들께도 가벼운 자극이 되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여운 캐릭터 마타와 함께 광생행정 빅데이터 CDW 교육에 대해 그리고 교육생들의 현장 성과 사례까지 잘 담아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분석 교육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은 사실은 사전, 본학습, 사학습 그리고 이렇게 심사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전 교육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교육을 보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해도를 함께 측정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사전 교육이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교육의 어떤 그런 설계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직장인이 업무를 하기도 바쁜 이 와중에 사전 교육까지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 사전 교육을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해서 수강을 하게 하시는지 이게 뭐 맨데토리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자발적으로 듣고 와도 되고 그만이고 뭐 안 듣고 와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사전 교육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정은 5가지의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사전과 사전학습과 본교육, 사후학습까지를 필수 단계, 이후에 심사와 심화교육을 선택 단계로 구분해서 선택 단계는 전문성을 위한 파트로 나눠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전학습에 관한 경우는 도구에 대한 친밀성,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본 과정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특정 도구를 활용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관세청에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인 CDW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와서 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구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듣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교육생들이 워낙에 CDW 이 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교육이라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미 아는 정도 수준이 조금 다른 교육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전학습은 도구에 대한 미리 이해를 하고 와서 기능으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니까 그 실습 때는 기능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러닝으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따로 제작을 하신 플랫폼인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끌어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안에서 표현할 때 리뉴얼이라고
표현을 적어도 제가 좀 빨랐죠. 네, 리뉴얼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기존엔 저희가 업무 활용으로만 쓰던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학습적인 기능을 함께 넣어서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 기능을 통해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말하는 이제 우수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학습과 업무의 공간을 한 공간에 녹일 수 있는 리뉴얼 공간으로 개선, 리뉴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공 사례 인터뷰가 있기는 했지만 SCM을 평가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환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SCM의 단계로 이 교육에서 이제 심사, 이제 연말에 활용되는 정보 분석 경진대라고 운영이 되는데요. 관세청 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업무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뽑는 경진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배웠던 학습의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 우수 사례들 중에서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열려 있고 그 중에서 15명의 우수 사례를 매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뽑힌 우수 사례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플랫폼의 우수 사례라는 이름으로 게시가 되고 그 내용을 저희 교육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교육에 실제 반영되고 소개도 되고 플랫폼엔 게시가 되고 교육 안에서는 그 안에 설명되는 우수 사례 과목으로도 개설이 되는 식으로 환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권상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